목 아파 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서기 권 28 천무천왕 상입니다. 천무천왕 상. 그리고 사실상 천무천왕 상편은 내용 전부가 임신의 난에 관한 겁니다. 임신의 난.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내가 원래 보통 그 번외편 이렇게 따로 모아서 방송한 것 중에 재미난 일화나 그런 걸 따로 올리는데, 임신의 난을 따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거는 전부 다 그냥 내용 전체가 전부 다 임신의 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따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정리 한번 하죠. 정리 한번 해서 이걸 따로 올리죠. 자, 임신의 난은 숙부 작은 아버지죠. 삼촌이죠. 삼촌이 조카를 쫓아낸 게 아니지, 모가지 잘랐으니까, 참, 그 목매서 죽게 했으니까 조카를 죽이고, 사실상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임신의 난. 천지천왕이 원래는 형제 상속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관행상 자기 동생인 대해인 황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 내미인 대우 황자한테 그 천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천무천왕이, 그러니까 대해인 왕자,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이 그거에 대해서 천유천왕이 죽은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서 황위를 빼앗은 사건이에요. 시발놈들이 말이지. 아무튼 근본 없는 새끼들.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조의 이제 세조하고 많이 비슷하죠. 세조도 자기 조카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됐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 계유정난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끝났는데, 큰 군사적 충돌 없이 끝났는데, 임신의 난의 경우에는 반란이 아주 대규모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 그러면 요 산맥 있죠. 이세하고 미장, 미농 요 지역을 가르는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그 누구죠? 대해인 왕자, 그러니까 천무천왕 쪽 편이고, 서쪽 지역은 이제 대우 황자, 정통 이제 근강 조정의 편인데,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뭐 치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있지만 결국에는 동쪽을 빨리 장악해서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불파 요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세키가하라죠, 그죠? 권원 지역, 불파 지역, 그리고 각각의 요새를 점령하고, 그리고 어, 야마토 지역을 먹었던 비조 지역을 먼저 선점해서 어쨌거나 주도권을 가져갔던 대인 왕자 이겨버렸고, 결국에는 그래서 천무천왕으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그 천지천왕의 적통 계승자이자 금강조정의 천왕이었던 대우황자는 어떻게 됐냐? 죽었지. 근데 이게 대우황자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강호 시대 말쯤 돼서야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때까지는 쭉 황제 천황으로 인정을 안 해줬었는데, 근데 강호 시대 말쯤 되면은 이제 천황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대일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일본사. 거기서는 그 대우 왕자를 이제 홍문천왕이라는 걸로 추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우 왕자가 천왕위에 올랐느냐 오르지 못했느냐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록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천무천왕이 이렇게 신속하게 반란 일으켰다 그러면 사실은 대우 왕자가 진짜로 황위에 오르기도 전에, 천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제 이렇게 반란이 끝나버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왜 그 가끔 왜 추존한다 그러면서 왜 덕종 이렇게 막 추존하는 것처럼 대우 왕자도 천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강호 말기에서 나타났다. 얘도 맞고 말기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천지천왕계하고 천무천왕계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천지천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강지역으로 있죠.
근강 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단 말이야. 전통적인 외놈들의 수도는 이제 요 지역이었는데, 그죠? 대체로 요 지역이 지금 빨간 점들이 다 수도거든요. 대체로 요 지역이 있잖아, 그죠? 비조 지역이나 아니면 그 근처 지역인데, 여기서 근강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물론 근강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고, 고대 국가에서 수도 옮긴다는 거는 그 지역에 붙어 있는 토호들을 다 쫓아내고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건 힘들지.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 수도 옮기려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그 서울 새끼들이 반대해서 실패했잖아요, 결국. 그걸 생각해 보면은 수도를 옮긴다는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도 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외놈들이 왜 크냐 이거. 근데 그때 당시에 외놈들이 그 근강 지역으로 옮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외놈 그 비조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좀 있었고, 그 대립각이 천지천왕 사후에 터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천지천왕이 제위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었는데, 제위할 땐 별 문제가 없었었는데, 천지천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천무천왕과 천무천왕이 찬탈, 자기 조카에 대한 찬탈로 그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천무천왕상을 읽으실 때는 세조가 더 쓰레기냐 아니면 천무천왕이 쓰레기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되겠고, 뭐죠? 한 치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었는지, 이거 쓴 놈이 천무천왕 아들인데 한 치의 양심이 남아 있었었는지 천무천왕기를 상하로 나뉘었다는 거는, 그리고 상 쪽에는 전부 다 이제 임신의 난에 관한 기록만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자기 아빠가 천왕에 오르긴 했지만 이게 되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를 자기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상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천무천왕은 일본 서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천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이 천무천왕 제위 시절에 그 아들이었던 그 사인 친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천무천왕 제위기의 자세한 일들에 대해서는 천무천왕 하편에 나오겠죠. 뭐 그건 다음 주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무천왕상 읽었습니다. 천무천왕상. 이제 일본 서기도 천무천왕 하하고 지통천왕 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지도 만든 게 이제 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좀 아쉽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